네, 자, 104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4번에서 6번까지. 자, 우선 문제 4번부터 일반 전표 입력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8월 31일 주식회사 현대전자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50만 원 중 원천 징수세액 13만 7,500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금액인 36만 2,500원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했음이 확인되었다. 자, 제가 8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 검색을 해보니까 차변의 이자 비용 36만 2,500원, 대변의 보통예금 36만 2,500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원천징수세액은 부채로 처리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자 비용이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차변의 이자 비용이 요게 50만 원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대변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이자를 지급하면서 당신의 소득이 있으니까 요거 우리가 원천징수하겠습니다 해서 13만 7,500원을 뺀 거 부채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수금으로 해서 우리가 빼뒀다가 요거는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더 생겨야죠. 대변에 예수금이라는 계정이 하나 더 생겨서 요 금액 13만 7,500원을 입력하면 차변 대변 합계액이 50만 원씩 일치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따 한번 같이 한번 입력해 보겠고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10월 2일 영국이 톰스사에 직수출하고 제품 매출액 3,000불, 1불당 1,200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으나 검토 결과 선적일 당시 기준 환율은 1불당 1,250원으로 확인되었다. 환율 계산을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자, 직수출이면 요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해야죠. 세금은 없지만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10월 2일을 검색해 봤더니 수출 제품 36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차변 대변이 밖에 있어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 360만 원, 대변에 제품 매출 36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50원 1불당 1,250원 곱하기 3,000불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냐? 자, 요 금액 3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요 금액을 375만 원으로 요 금액으로 수정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입력해 볼까요? 자, 우선 1번부터 매입 매출 전표 일반 전표 입력. 자, 여기 가서 자, 날짜 8월 31일 0831. 자, 여기 보면 차변에 금액이 36만 2,500원 돼 있죠? 근데 이자 비용이 50만 원이니까 금액을 50만 원으로 수정해 주고, 자,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요 금액은 맞아요. 그러면 대변에 다시 한번 엔터. 자, 여기에 예수금 예, 이렇게 해서 자, 대변에 13만 7,500원 자동으로 들어가서 차변 대변 대차 차이가 없습니다. 50만 원씩 일치가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수정해 주면 됐고요. 예, 그다음 자, 요거 닫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여기 가서 날짜 2번 문제 10월 2일입니다. 화면 키워서 10월 02. 그러면 이렇게 뜨죠. 수출. 자, 대변 제품 매출, 차변 외상 매출금인데 금액 계산 잘못한 겁니다. 요거 375만 원으로 375만 원. 자, 그다음 자, 여기 차변도 375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예, 다 끝났습니다. 자, 이상 없죠? 자, 요거 닫고. 자, 그다음 5번 문제. 자, 결산 정리 사항 문제입니다. 자, 1번 영업부의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했습니다. 자산화하여 결산 시 사용분을 비용으로 계상해오고 있다. 결산 시 영업부로부터 미사용분인 소모품은 100만 원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처음에 소모품을 샀을 때 얼마인지는 안 나와 있죠. 전산을 조회하여 처리하고 금액은 음수로 입력하지 마라.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제가 조회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회를 했더니 자, 소모품 처음에는 자산처리법으로 구입할 때는 그래서 보니까 얼마? 250만 원 이렇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얼마? 100만 원은 150만 원 사용하고 100만 원은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 사용한 게 150만 원. 요 자산에서 150만 원을 빼고 비용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소모품 150만 원. 요거는 빼주고 요거는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해서 150만 원. 그러면 소모품 딱 약분되고 100만 원만 남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12월 11일) 실제 현금 보유액이 실제가 장부상 현금보다 57만 원 많아서 실제가 많은 겁니다. 금고 속에 있는 돈이 장부보다 많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누가 훔쳐가거나 갖다 놓지 않는 이상에는 돈이 뭐예요? 들어왔는데 장부에 안 적었다는 말이 되죠. 그러면 장부에 더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 분계를 아마 이렇게 했겠죠. 차변에 발견했을 때 현금 얼마? 57만 원. 자,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 이렇게 했을 겁니다. 57만 원. 자, 그리고 나서 원인을 파악해보니 결산일에 34만 원은 선수금, 건영상사로부터 선수금, 돈, 계약금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57만 원 중에 원인이 밝혀진 거 빼줘야죠. 그럼 여기에 현금 과부족. 자, 57만 원 중에 34만 원은 선수금이었다. 34만 원 빼주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떻게? 23만 원은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러면 대변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돈이 들어왔는데 모른다. 그러면 수익 자비익으로 처리해주고 그건 원칙상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좀 헷갈린다. 그러면 모자란 쪽에 지금 현금 과부족 57만 원 이거 다 없애줘야 되잖아요. 결산일 되면 얘는 임시계정이에요.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럼 빈자리 채울 수 있는 거 대변이 비었어요. 대변은 수익과 비용이 발생 중에 수익이 발생 기록하죠. 비용이 발생한 차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잡이익,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23만 원. 네,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퇴직급여 충당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하면 되겠죠.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급여 추계액이 100% 퇴직급여 추계액 요거 있습니다. 요 금액을 채워놔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관련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와 상계하기로 한다. 원래 기초금액은 2,5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는 제조, 생산부예요. 근데 단기 설정 이렇게 했는데 자, 기중 사용 금액이 이건 퇴직하면서 지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얼마 남았냐 뭐 계산하는데 제일 속 편한 방법은 하여튼 요 금액을 최종적으로 만들어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 이따 결산자료 입력 화면에 가서 CF8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우선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반전표 입력 가서 자, 12월 31일. 자, 1번부터. 자, 차변에 소모품. 소모품 B죠? 예, 소모품 B. 넘어가 버렸네. 자, 소모 치면. 자, 소모품 B. 지금, 영업부라 그랬죠? 그럼 800반대. 예, 됐습니다. 금액 150만원. 됐고요. 그 다음 대변 소모품, 예, 이건 그냥 바로 치면 되겠네요. 150만 원, 예, 들어갔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차변에 현금과 부족, 현금과 치면, 예, 현금과 부족 됐고요. 차변에 57만 원. 자, 그 다음 대변 선수금, 자, 이거 거래처 입력해야죠. 건영상사, 건영상 치면, 예, 건영상사. 아까 분기할 때 제가 거래처 안 했네요. 예, 34만 원. 예, 됐고,
또 대변, 자비 예, 바로 들어갔죠. 예, 오른쪽으로 금액은 23만 원 자동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1, 2번은 됐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여기 있죠. 클릭을 해서 자 1월부터 12월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CF8 퇴직 충당이라고 보이죠? 요거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그럼 이런 화면이 떠요. 퇴직 충당 부채. 자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추계액 하여튼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금액이 채워져야 된다. 퇴직급여 추계액 판매관리부. 자 어떻게 구분하느냐. 800번대가 판매관리부입니다. 500번대가 제조원가니까 공장입니다. 그러면 판매관리부가 여기 이게 3천만 원. 예, 그 다음 위로 화살표 올라가서 자, 그 다음에 500번대 제조 생산부 요게 3,50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기초금액 3천만 원, 2,500만 원. 자, 판매관리부 2,500. 생산부 500번대죠. 3천만 원 이상 없고 자 단기 설정액 1,500 그 다음에 1,300 됐죠. 요 추계액을 입력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단기 감소분은 기준 사용 금액 이걸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한 거는 CF8을 누른 다음에 퇴직급여 추계액 와서 3,500, 3,000 요거 입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결산 반영. 됐죠? 그 다음 중요한 거. 전표 추가 요거 꼭 눌러줘야 돼요. 예. 예스. 자,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갔습니다. 1번 전표 입력 한번 가서 볼까요? 됐나? 반영됐나? 안 됐나? 자, 12월 31일. 여기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 다 들어갔죠? 예. 이렇게 해서 이상 없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제조원가 쪽에도 예,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해서 자, 이상이 없고 단기 설정 금액으로 해서 환산돼서 자동 계산된 겁니다. 자, 됐고요. 자, 6번 문제. 자, 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 입력하시오. 1번 4월이 롯데카드 사용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카드 대금 결제일은 다음 달 10일이다. 자, 롯데카드 거래처죠, 이거. 상품을 사고 팔진 않지만 우리 금융거래처예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서 4월이 사용금액이라 그랬으니까 4월 1일부터 4월 30일. 입력할 때 30일 헷갈리면 그냥 다 30일을 해버리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30일로 딱 맞춰줍니다.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그랬죠. 미지급금 해서 거래처는 롯데카드 검색해서 자 다시 한번 또 롯데카드 그러면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 그랬습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죠. 어느 쪽에? 대변에 생기죠. 이번 달 생긴 거 한 달 동안 롯데카드는 20만 원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달에 사용한 거 아직 못 갚은 거고 그래서 이번 달 갚아야 될 게 38만 5천 원 다음 달 10일 날 갚겠죠. 그래서 정답은 20만 원 예,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5월 한 달 동안 판매비와 관리비. 이거는 계정 과목이 아니고 어느 영역입니다. 영역인데 총 지출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건 손익계산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월계표. 요 시산표도 이것도 하나의 시산표입니다. 그래서 근데 손익계산서는 안 되겠네. 손익계산서는요. 5월 누르면 1월부터 5월까지 두 개가 나와요. 한 달 단위로 보겠다. 그러면 일계표 또는 월계표. 요걸로 들어가서 한 달 단위 보는 게 예,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월계표에 가서 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렇게 해서 자 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비용이 발생은 이쪽에 있죠. 합계 예, 795만 7,200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부터 6월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중 여기까지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면 이거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전자세금계산서는 회사 대 회사로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개인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구분되어 있는 거, 이거 개인한테 판매한 겁니다. 회사가 아니고, 회사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겠죠. 그러면 어디서 봐야 되느냐?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 가서 자 4월부터 6월 그리고 나서 매출. 지금 발급분이니까 매출입니다. 매출해서 엔터 치면 사업자 번호 발급분과 주민등록번호 발급분이 이렇게 거래처 수하고 매수 다 나옵니다. 주민등록 발급분은 한 번, 3건, 세금계산서 3건, 한 사람한테 3번 발행했습니다. 얼마냐면 500만 원.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하니까 500만 원 입력하면 되고, 만약에 사업자 번호 발급분은 얼마인가 다음번에 이렇게 출제한다면 요거 3억 8,483만 원. 몇 건이며 뭐 그런 경우도 나왔습니다. 자, 매수가 몇 매? 31매. 이런 거 다 여러분들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1, 2, 3번 직접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번 문제 4월에 롯데카드 사용 금액. 자, 롯데카드 금융거래처라 그랬죠. 거래처 원장. 자, 여기 가서 자, 4월이니까 0401 0431 하면 30일이 딱 나와요. 자, 그다음에 미지급금. 자, F2 키를 눌러서 미지급금 253번. 자, 거래처는 다시 F2를 눌러서 롯데 치면 롯데카드 나오죠. 그 다음 롯데카드 99602 다시 한번 602 롯데카드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변에 20만 원 미지급금. 자, 카드 사용 금액 20만 원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2번. 자, 요거는 일개표로 가서 보라 그랬죠? 1월개표. 자, 여기 가서 자, 월개표 하면 월 단위로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볼 게 5월 한 달이죠? 0505. 예. 그러면 쭉 내려오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 예, 여기 있습니다. 795만 7,200원. 자, 대체하고 현금은 뭐냐? 현금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고, 요거는 현금 지급이 아닌 다른 형태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생긴 거. 뭐 감가상각비도 있고 많죠. 자, 그래서 795만 7,200원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됐고요. 자,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 눌러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자, 이걸 클릭한 다음에 자, 날짜는 기간은 4월부터 6월입니다. 04월부터 06월까지. 자, 그다음에 여기 매출, 매입 어느 거 눌렀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매출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요거죠. 예, 500만 원. 요 밑에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500만 원. 여기도 있으니까 요 금액 500만 원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난이도가 아직 합격률은 나오진 않았지만 103회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 비비고 놓지는 않았던 것 같고.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105회 시험 전부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